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돌론입니다. 오늘은 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뭐 있으시잖아요. 뭐 특히 뭐 식당도 그렇고 뭐 보통 뭐 몇 분 안 계신 사무실도 있어요. 그리고 애써서 그냥 4명으로 맞춰서 이제 근로하는 사업장도 있고요. 사실 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로기준법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그런 좀 약간 느낌도 있는데, 실제로 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랑 그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말 천지 차이로 좀 권리랄까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좀 우리는 이제 돈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좀 차이 나는 부분이 그 연장 근로수당, 이거를 5인 미만 사업장 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예, 법적으로도 뭐 주도록 안 돼 있거든요. 가산임금이라고 하잖아요. 뭐 연장근로나 뭐 휴일근로, 그리고 뭐 그런 때는 뭐 이렇게 원래는 법에는 이제 근로기준법 56조에는 뭐 50%를 통상 시급에 통상 임금에다가 50%를 더 지급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시급 뭐 10,000원짜리면은 시급 10,000원이 아니라 그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뭐 시급 15,000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명시를 해놨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가산 이런 수당 규정은 배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나는 조금 약간 오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 예를 들어갖고 뭐 원래는 6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뭐 매번 뭐 야근한다. 6시부터 9시까지는 뭐 그냥 페이도 안 받고 야근하고 월급은 맨날 똑같이 준다. 그럼 이런 경우에 뭐 다툴 수 있는 게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저기 그 뭐랄까요, 다툴 수 있어요. 예. 대신에 그 연장 근로 하신 부분은 입증을 잘 하셔야겠죠. 예, 뭐가 됐건 뭐 출퇴근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제일 좋고, 아니면은 연장 근로에 대한 뭔가 근거를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연장 근로는 보통은 이제 사업장에서는 이제 많은 규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장 근로는 반드시 뭐 관리자의 사전 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은 데가 꽤 많습니다. 예, 꽤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또 다른 파트로 한번 제가 다뤄볼게요. 근데 과연 뭐 그런 것들이 유효한지 무효한지에 대해서 조금 다퉈볼 구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둘째 치더라도 뭐가 됐건 근거를 남겨놓으시면은 당연히 그 수당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그 일 더한 거에까지 돈을 못 받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56조만 적용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가산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일했던 만큼의 돈을 주지 않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원래 그 휴게 시간 1시간 포함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이제 근로계약서에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매번 그냥 9시까지 야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워라벨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그 뭐였죠 이게? 예? 하여튼 일과 삶의 어떤 균형, 이거를 요즘 외치고 있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뭐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것도 없고, 저녁이 없어. 저 있긴 있는데 그냥 맨날 직장에서 밥 먹어야 되고 뭐 김밥 먹어야 되고 가족들이랑 보낼 시간도 없고. 그럼 그거는 내가 뭐 어떻게 보상을 받냐 이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무노동 무임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약간 노조법이랑 연관된 부분이긴 한데, 뭐 근로기준법도 당연히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히 무노동 무임금 이거는 뭐 이해가 되더라도, 거꾸로 반대 해석을 거꾸로 하면은 유노동 유임금인 거거든요. 공짜가 없어요. 사업주가 돈을 주니까 제가 일을 하는 거지, 뭐 사업주가 뭐 엄마나 무슨 가족이 아닌 이상은 돈도 안 준데 일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똑같은 돈 받고 그렇게 3시간씩 더 하고 싶겠어요? 그것도 쌓이면 많은데.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 규정이고, 많은 분들은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건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가산임금 못 받는다고 돼 있으니 돈 못 받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10,000원을 시급 10,000원이면
가산임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15,000원을 받는 그 규정이 없다는 거지, 10,000원을 받는 규정은 있는 거거든요.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시급이 10,000원이면은 그 3시간 더 일했으면은 그날 3만원씩 그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안 주잖아요. 맞죠? 예. 그 양아치예요. 그 회사는 빨리 접어야 됩니다. 그냥 그 회사가 만약에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다니시는 거면은 그냥 뭐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는 게 건강에 좋고요. 그러면은 매번 그냥 뭐 나 오늘 일했으니까 사장님아 저기 월급을 하루에 3만 원씩 더 쳐갖고 뭐 20일 일했으니까 60만 원 더 주세요 이러면은 사장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가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그런 모든 울분들을 일단 참으시면서 증거를 수집하세요. 해놓고 좀 객관적으로 어떤 증거를 수집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직장을 그만둘 거 아니에요. 뭐 천년만년 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장을 그만두시면서 이제 어,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노동부에 뭐 일단 진정부터 하시던지 아니면 뭐 뭐랄까요, 어쨌든 간 그거를 이제 뭐랄까 임금 체불로도 갈 수 있을까, 뭐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 중요한 거는 뭐 진정서 내시면은 아마 저기 뭐랄까요, 저기 그 근로감독관이 그 사업주랑 아마 합의하시라고 할 거고, 확실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바로는 확실한 거는 그거를 이제 증빙 자료만 제대로 갖추고 놓으시면은 나중에 민사적으로는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금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멸시효, 임금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 이제 3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3년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인데 어쨌든 간 그 3년 안에만 민사로 청구를 하시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빙자료 청구해서 매일 3만 원씩 못 받은 거를 그 일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해갖고 그거를 받으시고 받으시면서 또 매 월급 날로부터 이제 계산, 그러니까 그 이자를 치는 날을 계산을 해서 그 5%씩 이렇게 더 추가를 해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임금 성질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임금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취지인지는 뭐 제가 대충 생각은 해보면은 그냥 원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제 연이자 12%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는 이제 이자 12%를 지연이자로 주는 게 맞는데 임금이자는 좀 특별합니다. 임금이자는 근로기준법 36조 7조, 예, 거기 보시면은 그 연이자 20%거든요. 은행법에서 정한 연 100분의 40의 그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 대통령령 보면은 20%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임금을 사실은 수당이라는 거는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 미지급으로 해갖고 퇴직 날짜로부터 해서 14일 그 다음 날부터는 20%를 가산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자를 제대로 쳐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좀 약간 지금 말씀드린 건 복잡하면은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내가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내가 일한 거를 못 받는다는 취지는 아니라 다만 56조의 적용 배제. 다시 말하면 원래는 15,000원, 5인 이상이면 15,000원 받아야 될 거를 시급을 10,000원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팁을 드릴 수 있으니까 메일 주시고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일한 만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열심히 일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도 있고, 어쨌든 피해를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세하다는 입장은 알겠는데 그래도 근로자들한테까지 그 임금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주보다는 법에서는 근로자를 더 보호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든 게 근로기준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들을 조금 더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소송 안 가도록 좀 사업주분들께서 미리미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